자, PT입니다. 이건 뭐 순서 문제. 뭐 한 2학년 정도? 그리고 뭐 3학년도 뭐 푸는데 이런 조금 뭐 그 내용이 뭐 직관적이거나 아주 뭐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으면은 좀 모르는데 그래도 뭐 약간 조금 뭐 직관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내용이 좀 재미없거나 뭐 그런 것들 같으면은 괜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한 2학년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뭐 굳이 3점짜리라고 하기보다도 한 2점짜리에서 3점짜리 그 중간 정도 어느 정도 레벨일 것 같은데 3학년도 똑같이 이런 걸 못 푸는 애들도 많으니까 뭐 2학년 3학년들이 같이 봐주면 되겠죠. 1학년들이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 이해를 뭐 하기 힘들 거요. 2학년들은 문제 중학교에서 봤던 교과서 수준이 좀 너무 낮아서 이런 지문의 어떤 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학년한테는 조금 많이 어렵겠고 그렇지만 2학년 한 중급 이상 되는 애들부터는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보자고 일단 뭐 그 순서니까 안에 박스 안에 들은 말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Leveling people according to 에서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라는 소리죠. 뭐뭐에 따라서 또는 뭐뭐에 따르면 이런 소리잖아요. 여기서 뭐뭐에 따라서 했죠. According to our first impression. first impression이란 말 이게 첫인상이라는 소리죠. 첫인상. 이런 표현들도 기본 표현이니까 알아둬야 돼. impression이 인상, 감명 이런 거잖아. 즉 첫인상에 따라서 according to our first impression 첫인상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라벨링 하는 거 라벨링 한다는 이제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뭐 표시를 하는 거 꼬리표를 붙이는 거 즉 우리의 첫인상에 따라서 사람들을 라벨링 하는 거 꼬리표를 붙이는 거 이 전체 라벨링부터 impressions까지 이 전체 동명사고 전체 가지고 이 전체를 다 3인칭 단수 취급하죠. 이게 impressions이 복수명사 여기 있다고 동사를 여기다 are라고 이렇게 복수명사를 쓰면 틀려. 그게 아니고 라벨링부터 시작해서 impressions까지 동명사고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동명사고 전체가 다 주어요. 이 전체가 다 투부정사거나 동명사거나 또는 뭐 이 관계대명사 와치나 또는 뭐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들 전체가 다 또는 대접속사가 이끄는 명사들 전체가 다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면 이 전체를 다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라벨링부터 impressions까지가 다 주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뭐 그냥 개념 설명 한두 번 듣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자꾸 문제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서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그게 자꾸 경험이 쌓여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어떤 우리의 첫인상의 according to 따라서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게 어떻게 보면 inevitable한 부분이란 거 뭐예요? 우리의 perception process. 이 perception도 인지인식이란 소리고 process 과정이라는 소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인지 과정에 inevitable한 부분이 inevitable이란 게 이런 것도 표현도 되게 잘 나오죠.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런 소리 불가피한 unavoidable 같은 말 이런 단어 inevitable 이런 것들 당연히 뭐 모르면 꼭 알고 있어야 돼. 즉 우리의 첫인상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라벨링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 게 우리의 perception process 인지 과정에서의 어떤 inevitable part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해서 첫인상에 따라서 사람들을 자꾸 우리 멋대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다는 거죠. These levels, 이런 꼬리표가 are a way of making 어떤 방식이라는 무슨 방식, 동격 같은 전차 써서 making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도 뭐 해석, 이해 이런 소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어떤 방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she seems cheerful, seems 뭐뭐해 보이다 해서 뭐 요동사도 꼭 기억하다 그랬죠. 뒤에 형용사가 보러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cheerfully라고 형용사하는 거. 보통 동사는 부사가 꾸며주니까 cheerfully라고 ly 붙여서 cheerfully 부사가 꾸며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녀가 좀 cheerful해 보인다, 활기차 보인다. 그리고 she seems sincere, sincere는 뭐 진실되는 소리니까 그녀가 되게 진실돼 보인다거나 아니면 they sound awfully conceited. conceitment도 자만심이라는 소리니까 좀 conceited에서 자만하는 They sound awfully conceited. 그들이 awfully하게 아주 끔찍할 정도로 좀 자만심이 있는 것 같다. 즉 그들이 되게 끔찍할 정도로 어떤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making interpretation, 어떤 누군가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해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꼬리표를 붙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으니까 그 다음에는 갑자기 you mentioned suppose. 근데 여기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레벨스가, 꼬리표들이
여기서 they는 이제 levels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they는 저 위에 있는 levels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levels. 이런 꼬리표들이 are accurate. accurate 이런 표현도 기본 형용사죠. 정확한이라는 소리죠. 정확한. 만약에 이런 꼬리표들이 정확하다면 impressions like this, 이 같은 뭐뭐 같은 이라는 전치사죠. 이 같은 impressions, 인상들이 해서 이게 주어겠죠. can be used. 여기 보면 can be used 돼서 이게 동사가 있죠. 그렇죠? 동사가 한 문장에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동사가 can be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아 like는 좋아하던 동사가 아니겠구나 하고 다른 거겠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 뭐뭐 같은 이 같은 해서 전치할 수도 있겠 전치사겠구나 하고 판단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상들이 can be useful way 유용한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하는 동결 같은 전사로 deciding 결정을 하는 뭘 결정해 how to respond to에서 반응하는 방식, 즉 미래, in the future, 미래의 어떤 사람들에게 네가 가장 잘 반응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는 유용한 way,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런 라벨, 네가 사람들이 붙이는 그런 꼬리표가 정확한 거라면 그런 어떤 이 같은 인상들이, impressions들이 결국은 네가 미래의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how to respond,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정확하다면 그렇겠죠. 이런 꼬리표가. 그렇지만 however 그렇지만 문제가 arise 한다. 그래서 arise라는 자동사도 기본 동사 자동사 발생하다는 소리죠. 발생하다. 이건 자동사죠. 그 뒤에 목적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자, 문제가 발생한다. 언제? when 뭐뭐 했을 때란 접속사였죠. 이런 꼬리표들이 라벨들이 어떤 꼬리표? 여기 지금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오면 명사랑 주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고. 여기도 위치나 대치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붙이는, 어태치가 첨부하다, 붙이다 이런 소리죠. 첨부하다, 붙이다 이런 소리. 우리가 붙이는 그런 어떤 levels, 꼬리표들이 해서 이 문장에 주어도 이 when이라는 이 접속사 뒤에 주어도 levels, 이 복수명사가 주어져.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붙이는 그런 꼬리표들이 are inaccurate 할 때, inaccurate 할 때, 정확하지 않을 때 그때 problems, 문제가 arise 한다, 발생한다는 거. 왜? Because, 왜냐하면 After we form an opinion of someone,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opinion, 의견을 form하고 나서, form입니다. 동사로 써서 form, 형성하다, 만들다 하는 소리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의견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we tend to hang on to가 뭐 stick to처럼 뭐뭘 고수하다, 지키다, 어떻게 뭐 집착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tend to는 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동사고니까 우리가 그것, 다시 말해서 그것, 즉 어떤 누군가에 대한 opinion, 의견에 대해서 hang on to it 하는 뭔가 그걸 자꾸 집착하고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tend to 집착하고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동사고 이게 두 번째 동사로 그러면서 또 뭐 하는 make any conflicting information fit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로 fit 동사 원형어는 그런 오형식 문장이죠. 어떤 conflicting한 했을 때 이 원래 이게 갈등하다 conflict 명사도 있지만 어떻게 뭐 절충하는 서로 상충하는 절충하는 된다. 서로 상충하는, 서로 충돌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conflicting. 어떤 상충하는, 어떤 충돌하는 정보도 마치 우리의 이미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이 인상, impression에 핏하게 만드는, 핏이 적합하게 하다 해서 거기에 맞추다는 소리죠. 적합하게 하다 해서 결국은 이게 맞추다는 소리죠. 어떤 conflicting하는, 상충하는 뭔가 이렇게 충돌하는 정보가 있는데 자꾸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상에다가 그 이미지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소리죠. 요거 좀 tend to 뒤에 hang on, tend to hang on, tend to make 이렇게 보면 되겠다. 두 번째 동사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같은 다른 사람들한테 붙인 그런 꼬리표가 정확하면은 그게 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부정확할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나면, 저 꼬리표를 붙이고 나면, 자꾸 거기에 hang on to it,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걸 좀 어떤 상충하는, 어떤 충돌하는 정보가 있어도, 우리 이미지에 자꾸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예를 저기 하나 들어주겠지. suppose가 가정하다라는 소리.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접속사 생략돼 있죠. You mention the name of your new neighbor to a friend. mention이 이제 동사로 써서 언급하다라는 소리죠. 네가 네 친구한테 어떤 이웃의 이름을 한번 언급한다고 하면 suppose 가정해보자.
그랬더니 your friendly replies. 친구가 어떻게 반응한다? I know him. 나 그 사람 알고 있다고. He seems nice at first. 처음에는 그 사람이 seem, 뭐뭐해 보이다라고 해서 뭐뭐해 보이다 아까 봤죠? 뒤에 형용사 보러 오니까 여기 nice라고 형용사 왔죠? nicely 부사가 아니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좀 seems nice, 좀 괜찮아 보인다는 거.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 act라고. 여기서 이제 명사로 act 써서 연기라죠. 그게 다 어떤 연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perhaps 이렇게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어떤 네 새로운 이웃에 대한 어떤 이름을 친구한테 언급을 했는데 친구가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되게 처음에는 seems nice, 괜찮아 보이는데 it's all act, 그게 다 연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친구의 반응을 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어떤 평가, appraisal이란 말도 평가하는 거죠. 이런 단어도 알고 있어요. 이런 평가가 off base한 것이다. 아마, perhaps, 아마 이런 게 off base가 완전히 틀린 이런 소리야. off base한. 베이스에서 기본도 완전히 벗어난 거라니까 완전히 틀린 걸 수도 있다는 거야. 친구가 이렇게 어떤 네가 언급한 새 이웃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틀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whether the judgment is accurate or not, whether라는 접속사 뭐든지 아니든지라는 소리죠. 뭐든지 아니든지. 즉 그 판단이 accurate, 정확하든지 정확하지 않든지 결국은 그 판단 친구가 네 새로운 이웃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게 accurate 하든지 정확하든지 아니면은 or not, 정확하든지 않든지 간에 after you accept your friend's evaluation도 아까 전에 프레이드처럼 평가죠. 네가 네 친구의 평가를 accept한 이후에, accept가 동사로 받아들이라는 소리죠. 그 친구의 평가가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지 간에 일단 네가 친구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it will probably influence. 그게 아마 influence, 이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는 거. 뭐를? The way you respond to the neighbor. 네가 여기 the way how가 생략되어 있죠. 관계부사가. 네가 이웃에게 respond하는 반응하는 그 방식에 influence, 영향을 줄 거라는 거. 그 친구가 네 새로운 이웃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게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간에 일단 네가 이 친구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나면, 안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 받아들이고 나면 네가 그 이웃의 the way you respond, 이 반응하는 그 방식에 영향을 틀림없이 줄 거란 거예요. You will look for an example, 어떤 예를 찾으려고 할 거란 무슨 예? insincerity you've heard of. 여기 목적격과 내 생각에서 네가 들었던 그런 insincerity. 왜 sincere가 아까 전에 저기 진실된 그 sincerity에서 이게 진실한 명사인데 insincerity에서 진실되지 않은 거 일종의 뭐 위선 또는 뭐 진실되지 않음 이런 소리죠. 진실되지 않음 이런 소리. 즉 네가 들었던 you've heard about 네가 들었던 그런 진실되지 않은 것, 즉 위선적인 어떤 예들을 찾으려고 하고 아까 전에 친구가 새 이웃에 대해서 네 새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그 사람 되게 나이스해 보이는데 처음에는 근데 그게 다 액트라고 그게 다 연기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이 위선적인 것들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하고 다르다는 그리고 위선적인 것들을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뭔가 네가 들었던 그런 insincerity 이런 진실되지 않은 거 위선적인 그런 예를 찾으려고 아마 할 거라는 거. 그리고 you will probably find them 그런 애들을 그런 어떤 이 이웃의 insincerity 이런 어떤 이 진실 즉 진실되지 않은 것들, 즉 위선적인 그런 애들을 아마 you will probably find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이건 결국 네가 어떤 평가를 듣고 나면 그게 정확하든지 않든지 그걸 네가 할 땐 그 평가를 받아들이고 나면 안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네가 어떤 반응하는 데 충분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B번 갔다가 A번 갔다가 C번 오면 되겠네요.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인지 과정, perception process, inevitable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꼬리표 붙이는 거, 라벨링 한다는 거, 그런 표현 이런 것까지 해서 뭐지 하고 나서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좀 못 푸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영어만 그런 게 아니고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이 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져. 우리말로 이렇게 다 적어놔도 좀 인지과정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말에 대한 이해, 인지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소린지 잘 알 수가 없죠. 어젠가 무슨 프로를 보다가 그런 것 같은데, 봤지? 하여튼 내용은 생각 안 나는데, 왜 갑자기 누군가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런 말 하면은
누구를 만나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런 표현 쓰면 그림자가 머리 위에 드리워졌다. 뭔가 이렇게 자기 머리 위쪽에 뭔가 나타나서 누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자기 머리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다는 말은 그 사람은 되게 키가 크다고 보통 추정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 근데 그런 추정이 안 되는 애들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고 그걸 뭔가 이렇게 유추하고 추론하는 능력들이 요즘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수준의 글만 봐도 이해를 못해서 쩔쩔매는데 그런 거 뭐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죠. 글을 많이 읽어봐야 돼. 그럼 유튜브나 이렇게 적혀있는 이런 것들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글을 읽고 또 그런 것들 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가끔은 이 정말 순수하게 텍스트로만 된 거, 뭐 책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들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온갖 상황을 다 그려보고 상상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여하튼 이 정도 문제면 되면 한 2학년 한 중상 정도 된 애들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여기 지금 3점짜리라고 돼 있지만 뭐 3점짜리가 아니고 한 2점짜리처럼 충분히 풀 수 있어야 해요. 하여튼 모르면 일단 단어 찾고 그리고 글을 몇 번 읽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없다고 자꾸 쉽고 간단하고 뭔가 이렇게 좀 편한 방법만 찾으면 그런 일은 없어.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 막 이것저것 희한한 뭐 방법들, 무슨 도구들, 기구들 아니면 책도 자기들이 대일 이것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책들은 일종의 다 사기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그냥 약간의 참조를 하는 거지. 그 방법대로 그 말대로 다 된다고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열공하라고.